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노진경이라고 합니다. 김훈 작가 아시죠? 남한산성 작가 말이에요. 제가 김훈 작가를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 글을 읽다 보면 등줄기가 서늘해질 정도로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 날카로울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남한산성에도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악하고 세상은 더러우며 세상의 더러움은 사람의 악함에서 비롯된다 하는 문장이에요. 저는 말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좀 더 살아보니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 세상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악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영화를 누릴 거라고 그렇게 사는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장군 정도 되는 대단한 계급까지 하셨던 분은 아니시지만 제가 태어나 자란 작은 마을에선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셨죠. 그런 작은 마을에선 제복 입은 사람들은 괜히 다 멋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고 그런 게 있기도 했고 또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어떤 일종의 위압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저희 아버진 그리 훌륭한 분은 아니셨답니다. 겉만 번듯하고 번지르르 했지 무능한 가장이셨어요. 집에 월급조차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아 엄마가 아버지 대신 시장에 좌판을 펴고 자식들 먹여 살릴 돈을 벌어야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동생들 돌보는 것으로라도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자 안간 힘을 쓰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옛날 이야기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본 게 언제였나 싶어요. 이젠 선명했던 기억도 많이 날아가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중에도 엄마가 안쓰러웠고 아버지가 원망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던 기억은 선명해요. 성적도 꽤 잘 나왔던 편이라 엄마는 저를 꼭 서울로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진경아, 너 대학은 꼭 서울로 가야 한다. 알겠니? 네 성적이면 서울 명문대도 가고 남지. 안 그러냐? 왜? 엄만 내가 멀리 가면 좋겠어? 그럴 리가 있냐. 그래도 자고로 말이랑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야 한다잖니.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등록금은 대줄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돈을 좀 갖다 주지 않으시겠니? 엄마는 아직도 아빠한테 그런 기대를 해? 난 아버지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해. 그리고 엄마, 난 서울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제일 좋은 국립대 들어갈 거야. 그 학교도 좋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만 하겠니? 엄만 너라도 넓은 물로 나가서 훨훨 자유롭게 사는 걸 보고 싶어. 여기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뭐. 어디서가 뭐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난 그냥 엄마 옆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때문에 그런 걸 포기했다기보단 그만큼 간절하게 원했던 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제가 나고 자란 지역 국립대 국문학과에 진학했고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늘 받으며 다녔어요. 물론 매번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건 아니지만 일부라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대학 생활했고 대학 졸업하고선 바라던 대로의 지역 출판사에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시 출판업계의 관행에 일종의 회의감을 느꼈고 그걸 끝내 극복하지 못해 입사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좌절이란 것을 맛보게 됐던 것 같아요. 출판사에 들어가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국문과에 진학했던 거라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생각한 것이 중등학교 교원 자격 검정고시였던 거예요. 그 시절엔 일명 자격고시라고 불리던 그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러니 사범대 출신이 아니어도 학교 다닐 때 교직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 대학 졸업자도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교육청에서 공고가 나길 기다려 응시했는데 당시엔 시군 단위 임용이 많아서 오히려 지방에서 기회가 더 많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운 좋게 한 번에 합격했고 중학교의 발령을 받아 교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더 감사했던 건 첫 부임 학교 첫 총회 모임 멤버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첫 총회라고 그러면 다들 아시려나요? 처녀 총각회라고 그 시절에는 학교마다 그런 모임이 다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점점 나이 들어가는 저 같은 사람은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얘긴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처총의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출판사 다닐 때랑 달리 즐겁고 보람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직업 만족도가 무척이나 높았던 거죠. 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참 본받을 점이 많다고 느꼈던 선배 교사가 한 분 계셨어요. 선배님은 퇴근하면 보통 뭐 하세요? 허투루 보내시는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취미생활이나 모임이나 그런 거 없어요? 나라고 특별할 게 있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아니에요. 전 선배님 진짜 존경해요. 제 롤모델이세요. 아이고, 그런 황송한 말은 그만. 나한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 정말 존경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선 현직 교사들과 교류하는 작은 모임도 하나 주최하고 계셔. 거기 나와 볼래? 네? 정말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선배님이 소개해 주시는 모임이라면 다 좋아요. 그렇게 제가 존경하던 선배의 추천으로 저도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됐는데 과연 듣던 대로 훌륭하신 분이셨고 그 모임도 참 좋았어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지, 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고 또 마음 수양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저 같은 초보 병아리 교사에겐 선배 교사들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답니다. 남편은 그 모임의 주최자이자 모두의 존경을 받는 그 대선배님의 아들이었어요. 남편 역시 시부를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으로 존경했기에 자기도 선생이 되고 싶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셨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리 존경스럽지 않은 군인이셨어요. 아버지로서도 군인으로서도 다 말이죠. 그렇게 훌륭한 분을 아버지로 두고 자랐다니 정말 부러워요.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가 진경 씨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얼렁뚱땅 청혼을 하는 거예요? 왜 싫어요? 나는 진경 씨 같은 여자라면 나와 평생을 잘 살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린 제법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며느리로서 말이에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래요. 아버지가 진경 씨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요. 어머니도 교사시고 이제 며느리도 교사 며느리를 보겠다 하시며 분명 반가워하실 겁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줄곧 제게 말을 쉽게 편하게 낮춰 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늘 바르고 고운 말, 존댓말을 쓴다고 했는데 그건 아버님께 배운 거였죠. 저도 그게 참 좋았어요. 저희 아버진 늘 권위적인 말투로 제게 함부로 말씀하셨으니 대비가 되어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분명 좋은 말습관인 거잖아요. 남편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시댁에선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저를 참 좋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저희 아버진 남편과 시댁을 탐탁찮아 하시는 겁니다. 그 집안 뭐 볼 것 있다고 그래?
교육자 집안, 아이고 볼 것 하나 없다. 관둬. 아버지,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그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존경? 존경 같은 소리. 그게 밥 먹여주냐? 가뜩이나 박봉인 선생 그 와중에 사비 들여 형편 어려운 애들 돕네 어쩌네 하면서 공명심만 키운 그런 집안, 모아놓은 재산이 뭐 볼 거 있겠어. 빚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지. 아버지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빚 좋은 개살구로 말하자면 아버지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어쩜 저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으신 건지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아버진 주변에서 잘난 사람들만 보며 덩달아 눈만 높아지셨고 저를 그런 내로라 하는 장군님 댁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을 뿐더러 그런 댁에서도 아버지와 사돈 맺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을 게 뻔한데 말입니다. 실체도 없는 헛물을 켜고 계시는 것은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엄마만큼은 조용히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 주신다거나 그러진 못하셨어도 아버지 안 계실 때 제게 슬쩍 응원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제겐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아버지도 딱히 무슨 대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없었고 마지못해 하는 허락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결국 저를 시집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 처음 가졌던 아이를 자연유산하고 어렵게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유산의 난상까지 혹독하게 겪고 힘들게 품어야 하는 딸이었기에 제게 딸은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시댁에는 남편과 도련님, 아들만 둘이라 손녀인 제 딸을 시부모, 특히 시부가 무척 예뻐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시부가 딸에게 해주시는 좋은 말씀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무렵 제 일기장에는 시부가 제 딸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자주 적었던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가 탐탁자나 했듯이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할 순 없었지만 저는 제 삶에 너무나 만족했고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대학생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으니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이별의 그 안타까움을 어찌 다 말로 할까요? 그래도 저희 모녀는 꿋꿋하게 잘 지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도, 아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해. 우리 그렇게 힘내서 잘 살자. 응, 그래야지. 아빠가 다 보고 계실 텐데 아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러자, 엄마. 역시 내 딸, 우리 딸이다. 그나저나 할아버지가 걱정이야. 할아버진 자식을 앞세우신 거잖아. 그 충격이 오죽하시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연세도 많으신데 요즘 잘 드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고 며칠 사이에도 눈에 띄게 얼굴이 안 돼 보이셨어. 그렇지? 할아버지가 널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알지? 더 자주 찾아뵙고 그러는 게 좋겠다. 응, 나도 그러려고 했어, 엄마. 딸과 제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지만 남편 죽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시부도 부쩍 기력이 약해지셨어요. 손녀 사랑 지극하셨던 분이시니 우리 손녀 시집 가는 건 보고 죽어야 할 텐데 하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는데 그 무렵 딸 혼담이 오가고 있긴 했어요. 딸이 대학 다니며 연애하여 만난 사윗감이었죠. 듬직하고 능력도 있고 다 좋았어요. 참 괜찮은 청년이다 싶었고 역시 내 딸이 잘 골랐구나 했는데 사돈될 집안이 너무 좋더군요. 남들은 부잣집으로 딸 시집 보낸다고 하면 덮어놓고 부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형편이 너무 처지니 그게 결코 좋은 것 같진 않았어요. 게다가 상견례에서 안사돈의 태도가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돈 댁은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으로 안사돈은 바깥사돈 내조 겸 사회생활로 여러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었으니 며느리에 대한 눈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사위 또한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사람이니 더 그럴 거라는 건 이해하지만 제 딸이 그리 흡족한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티를 그렇게 내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저희 시부가 지역사회에선 나름 영향력이 있다 할 정도로 존경받는 교사였으니 그 정도 명예는 인정해 주는 것 같긴 하더군요. 그렇게 다소 구차하다는 기분을 느끼며 딸 결혼식을 치렀고 꼬박 2년 뒤 시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손녀딸 결혼식은 보고 떠나신 거죠. 남편이 떠났을 때 딸도 딸이지만 시부가 계셔주셨기에 정말 큰 의지가 됐었는데 시부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상실감이 정말 컸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부가 저희 가족들에게 정말 큰 분이셨다는 걸 새삼 알겠더라고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니 가슴에 커다란 구멍 하나가 뚫린 것 같기도 했고 또 시간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도는 겁니다. 딸 신혼집이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으니 맞벌이하는 딸 사위 먹거리를 평소에도 챙겼지만 더 부지런히 챙기며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극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엄마가 만들어줄게.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엄마도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허전해서 그렇지. 왜 아니야. 뭐라도 해야 잡생각이 안 들 것 같아서 그래. 윤서방은 뭐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없어? 좀 물어보고 그래. 근데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니? 티나? 엄마한테는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귀신을 속여. 내가 네 엄마다. 내 뱃속에서 널 뺐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알아보겠어? 무슨 일이야? 응? 회사 일이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시댁에서 부쩍 애 얘기를 하시네. 손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알겠다만 그렇다고 애들 푸시한다고 뭐가 좋다고 참. 너희들이 아직 불임 클리닉 다니고 그럴 건 아니잖아. 그냥 좀 지켜보면 좋으련만 너희 시모가 그럴 뿐이 아니시긴 하지. 나도 조마조마했어. 사실 제가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안사돈이 제가 유산 경험이 있는 데다 난산으로 딸아이 낳았다는 걸 알고 얼굴색이 변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제 딴엔 귀하게 얻은 딸이라 온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라고 제 딸을 좀 예쁘게 봐주십사 하는 의미로 그 말을 꺼냈던 건데 아차 싶었지 뭡니까. 혹시라도 안사돈이 그런 것 때문에 더 초조해하며 제 딸을 닥달하지나 않을까 신경이 쓰였던 게 사실이었어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안사돈은 기어이 지금 아이 낳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며 일을 그만두고 합가할 것을 종용하기에 이르렀고 사위가 백방으로 안사돈을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써줬지만 안사돈이 워낙 완강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괜히 가족 간 분란만 커질 것 같아 제 딸이 일을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갈 결심을 한 겁니다. 딸이 사돈댁과 합가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니 전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며 얼굴 보는 걸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딸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볼 건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 생일이나 딸 사위 생일 같은 날은 물론이고 사돈 내외 생일에도 제가 괜히 밥 한 번 사겠다고 하면서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뭐 그런 거 말이에요. 뻔히 속보이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어쩝니까? 그렇게라도 딸 얼굴 한 번도 보는 게 좋았죠. 한 번은 안사돈이 운영하고 있는 자선단체에서 바자회 같은 것을 한다기에 딸 얼굴 볼 겸 열일 제치고 달려갔어요. 아무리 기회를 자주 만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딸 보고 싶은 제 마음엔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으니 딸 보러 달려간 거예요. 어찌나 반갑던지요. 딸도 그렇다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게 좋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모녀간의 애틋한 수다를 좀 떨었죠. 엄마,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랜만 같은지 모르겠어. 오랜만이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잠깐씩이라도 오가며 보다가 그걸 못하니까 엄마도 죽겠어. 근데 너 얼굴이 좀 까칠하다. 잠을 잘 못 잤니?
괜찮아. 바자회 준비 때문에 어머님이 해놓으시라고 하신 게 있어서 그거 해놓고 자느라 좀 늦게 자서 그래. 오늘 푹 자면 금방 괜찮아져. 사실 딸 얼굴을 본 순간 애 얼굴이 안 되어 보인다 싶었어요. 속으로 혹시 애가 서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괜히 그런 말도 딸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가 되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한마디 던졌고 딸도 그런 제게 지나가는 말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쩐지 너 딱 잠 못 자서 얼굴 푸석한 그 느낌이라더니 그래서 뭘 한 거야? 네가 한 게 뭐야? 엄마도 구경 좀 하자. 별거 아니야. 그냥 오신 분들에게 드릴 답례품에 손글씨 감사 인사 카드 적는 거. 이따 엄마도 받아가. 어머머머, 이거 며느님이 쓴 거구나. 웬 정성인가 하며 감탄했는데 우리 회장님 며느리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게 뭔데? 무슨 소리야? 우리 회장님이 누굴 부려먹어? 누구긴 누구야, 며느님이지. 우리 회장님 은근히 시집살이 시키시는 시어머니신가 봐. 의외네. 오히려 좀 인간적이라고 해야 하나? 딸이랑 제가 둘이서 속닥거리는 걸 바로 옆에 있던 회원분 한 분이 들으셨나 본데 그걸 갖고 농담처럼 한마디 한 게 일파만파 번져나가는 바람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안사돈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안사돈이 정색을 하고 다가와선 제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얘 며느라기, 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소리가 들려? 내가 언제 너 시집살이 시켰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 뜻이 있었고 없었고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서 그래? 친정엄마한테 응석 부리려다 그랬다는 건 이해한다만 없는 말 지어내 사람 곤란하게 만들면 어쩌란 거야? 아니 듣다 하니 저도 불쑥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딸이 무슨 안사돈 험담을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처럼 저희끼리 한 말을 하필이면 말 옮기기 좋아하는 회원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 갖고 발끈하며 애를 잡으려 들잖아요. 아무리 제 딸이 며느리라도 그렇지 저까지 있는 자리에서 그러는 건 저까지 싸잡아 무시하면서 자기 위치를 과시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다고 뭐 저까지 같이 정색으로 발끈하며 싸우자고 들이댈 순 없었으니 억지 웃음 지어가며 농담인 듯 말에 뼈를 좀 심어봤습니다. 아유 사돈, 회원님들이 농담으로 하시는 말에 그렇게 정색을 하시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어색해지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냥 웃고 넘기면 될 일인데 사돈이 이러시는 바람에 더 수상해지게 됐어요. 사돈, 정말 제 딸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회장님.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덤비면 그 사람만 우스워지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너무 고지고대로 바른 말만 하시는 분이라 이런 거엔 좀 약하신가 봐요. 그런가? 내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진지했나요? 내가 매사 너무 진지한 경향이 있긴 하죠. 나도 참 문제라니까. 알죠.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아는데요, 뭐. 이럴 땐 그냥 머쓱하게 웃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경품 추첨하면 좋겠어요. 준비 좀 해주세요. 제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도 다 웃으면서 대충 분위기 좋게 넘기려고 도와주던데 속으로는 다 제 말에 공감하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하여간 안사돈이 그 자리에서 망신 한번 톡톡히 당하고 체면 많이 구겨진 건 사실이었어요. 저한테 이를 갈고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서 뭘 어쩌겠어요. 결국 그렇게 저는 얼굴 한번 안 붉히고 속 시원하게 안사돈에게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날린 셈인데 당시엔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지만 두고두고 찜찜한 거예요. 혹시 그 일로 안사돈이 앙심이라도 품고 제 딸한테 모질게 하는 건 아닌지 싶고 또 진짜 맘먹고 시집살이라도 심하게 시키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 거죠. 불안했어요. 어쩌다 딸이랑 통화라도 하게 되면 저는 딸 눈치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얘, 너 별일 없니? 괜찮아? 그럼 엄마 별일 있을 게 뭐가 있어. 별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그게 큰일이지. 뭐 애 말이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거라잖아.
그런 걱정은 할 것도 없고 너희 시어머니는 잘 계시니? 여전하셔. 엄마도 별일 없지? 나야 뭐 맨날 똑같지. 너 왜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너 똑바로 말해봐. 안사돈이 너한테 뭐라고 해? 뭐라고 해. 그런 거 없어. 그럴 일이 뭐가 있어. 딸은 계속 별일 없다고만 하는데 전 그게 더 수상했어요. 생각이 한번 그렇게 꽂히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아휴, 진짜 미칠 지경이었지 뭡니까. 그렇다고 아무 일 없이 사돈댁에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소가리만 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별일 없다곤 해도 그날 그 바자회에서 발끈하던 안사돈 얼굴이 자꾸 떠오르면서 평소에도 늘 그런 얼굴로 제 딸을 쥐잡듯이 잡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제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인데 알아서 잘할 거다 싶으면서도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라는 거겠죠. 딸이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안사돈이랑 같은 공간에 있다 싶으니 제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딸 전화만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별 얘기를 안 하니 답답한 마음이 가실 수가 없었죠. 가끔 외출했다거나 그럴 때 딸이 전화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럴 때도 뭔가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는 사실 힘든 거 아니겠어요? 결국 걱정만 점점 더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다 못해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사돈댁에 가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 혼자 그럴 생각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실례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지 뭐예요. 오랜만에 아주 오래된 인연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안사돈을 만나야 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이세요? 우리 안사돈을 만날 일이 있으시다니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이게 그렇게 반길 일인가? 너무 좋아해서 당황스러운데. 제가 너무 좋아했나요? 근데 사실인걸요. 솔직히 말하면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건 뭐 오랜만에 나 만나서 반가운 것보다 나 덕분에 사돈댁 가게 된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구만. 그렇다기보다 겸사겸사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미리 연락을 안 드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네. 하긴 뭐 안사돈이 외출하고 집에 없더라도 딸 얼굴 먼저 보고 그럼 좋죠. 저희 딸 못 보셨잖아요. 인사도 받으셔야죠. 내심 안사돈이 외출하고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안사돈 기다리며 딸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사돈댁으로 향했죠. 사돈댁은 대문이 크고 높은 고급 주택이랍니다. 아주 문 앞에 선 순간부터 사람 주눅들게 하는 그런 집 말이에요. 그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대문 안에서 카랑카랑한 안사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를 작정하고 잡는 것인지 가뜩이나 날카로운 안사돈 목소리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인가 했는데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교육자 집안 딸이고 손녀면 다야? 이게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집어치워. 너 그 어머니 그게 아니라 소리도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니?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안사돈이 잡아먹을 듯이 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바로 제 딸이었던 거예요. 모든 말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는데 특히 잔뜩 겁을 먹고 주눅든 것 같은 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았고 고함을 질러대는 안사돈 목소리는 그 높고 큰 대문을 넘어와 제 귀에, 아니 심장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잘은 몰라도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애를 몰아세우나 싶어서 당장 초인종을 누르고, 아니 대문이라도 두드리며 그 상황에 개입하려고 했는데 안사돈이 제 딸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의 피가 그야말로 역류,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다를까 아까워한 내 딸 얼굴에 손을 대다니요. 제 딸이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질렀기에 다 큰 아이 뺨을 친단 말입니까?
그러더니 뒤이어 한다는 소리는 더 기가 막히더군요.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야지. 어디 뭐 바자의 때처럼 네 애미하고 불러서 꼰지를 작정이니? 어디 하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해봐. 지금 당장 전화라도 해도 네 애미한테 일러 바치려면 그러란 말이야. 뭘 그렇게 봐? 이게 뭘 잘했다고? 어머니, 이렇게까지... 뭐 나더러 지금 심하다 소리를 하는 거니? 네 애미랑 네가 나 망신 준 건 어쩌고? 네 애미 뭐 볼 거 있다고 내가 뭐가 무서워서 봐준 줄 알아? 어머니, 친정엄마나 제게 불만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이고, 네 애미 어쩌고 하니까 눈을 또 그렇게 뜨는구나. 네 엄마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날 보니 네 엄마란 여자도 아주 답이 딱 나오더구나. 그런 위인이니 딸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겠지. 네 애미도 할 말 없는 거야.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네가 아직 덜 맞았구나. 오냐 그래. 너 오늘 제대로 맞아보고 싶어서 환장을 한 게지. 이리 와. 응? 어디 한번 제대로 맞아보란 말이다 이년아. 막말까지 섞어가며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걸 듣고 있으니 저는 다리가 풀려버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고, 그 순간 저와 동행했던 저의 오랜 지인인 노신사가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안사돈 멱살잡이를 하는 겁니다. 멱살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한들 제 분함이 풀리겠습니까만,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달려나가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당최 무슨 상황인 건가 하실 것 같네요. 여기서 한숨 돌리며 저와 함께 동행하신 그분, 저의 오랜 인연이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해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답니다. 엥?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 것 같으니 제가 얼른 제대로 소개할게요. 제가 교사가 되어 처음 발령받았던 그 중학교에서 참 배울 점이 많다고 했던 그 선배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분이 바로 그때 그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를 시부가 주최하는 모임에 데려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분, 저희 부부를 직접적으로 중매를 섰던 건 아니지만 남편도 저도 늘 그 선배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다고, 중매를 선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며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싶은 선배님이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한 바가 있으시다며 돌연 사표를 쓰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셨거든요. 애초에 도로얼라를 정하고 가셨던 게 아니긴 했지만 거기서 결혼하고 정착해 살게 되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간간히 연락은 주고받으며 지내긴 했지만 한국에 한번 나오시는 게 쉽지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토록 존경하던 시부가 돌아가셨을 때도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만 전하셨죠. 특히 시부의 부고를 전해 듣고 연락을 하셨을 땐 그 먼 곳에서 걸어온 국제전화, 전화기 너머에서도 참담한 심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참으로 무겁게 직접 나와 조문을 하지 못하는 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게 됐다고 하셔서 만난 겁니다. 선배님, 이게 정말 얼마만이죠? 세상에, 근데도 그대로세요. 알아볼 수나 있으려나 했는데 못 알아볼 수가 없겠어요. 30년도 넘었지?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노 선생도 그때 모습 그대로구만 뭘. 아유, 선배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환갑이 지났어요. 참,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이번엔 일 때문에 나오신 거라고 하셨죠?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도 참 멋지세요. 역시 선배님은 여전히 근사하시네요. 그야말로 세월이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 생각, 시부 생각도 많이 났는데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선배가 한국에 들어온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돈댁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안사돈이 회장으로 있던 자선단체 선배가 중요한 후원자가 될 예정이었던 거죠. 선배가 미국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가 엄청난 재력가 집안의 장녀였거든요. 결혼 후에는 선배도 처가 사업을 도와야 했다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은 그 사업을 선배가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 큰 사업을 선배님이 다 맡아서 하고 계시는지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특출나게 잘나서도 아니고 그저 상황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된 거지. 상황이 된다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선배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돈댁이랑 연관된 일로 나오셨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후원 사업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전 세계에서 후원을 바라는 보고서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정말 좋은 단체나 기업을 골라내는 게 쉽진 않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 사돈댁이 선배님 회사에 후원을 요청했단 거네요? 정확히 하자면 노 선생 안사돈이 회장으로 있다는 자선단체 후원을 바라는 내용이었어. 아, 저도 알아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자선단체를 후원하는 건데도 따져야 할 게 많은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더 따져봐야 하는 건가? 그럼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편이야. 게다가 이 경우는 표면적으론 자선단체 후원을 바라는 거지만 궁극적으론 노 선생 박가사돈이 하는 사업 미국 진출이랑 연결될 가능성도 커서 더 꼼꼼하게 보려고. 제가 사업이며 뭐 그런 쪽으론 거의 문외한에 가깝지만 선배 얘기를 들으니 대충 감이 올 것 같기도 했어요. 애초에 안사돈이 선배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것이 자선단체 후원을 바란다기보단 그것을 빌미로 그걸 교두보 삼아 박가사돈 사업 해외 진출을 노린 거죠. 과연 안사돈답다 싶더군요. 잘은 몰라도 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희 딸 시댁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노 선생 안사돈이 후원을 요청하며 선생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청렴한 교사 집안이 자기네 사돈 집안이라고 말이야. 돌아가신 선생님 성함을 보고 나니 내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야지. 네? 안사돈이 아버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랄까 기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안사돈이 평소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빤히 다 아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게 기분이 좋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차마 선배에게 안사돈이 어떻다 이러쿵 저러쿵 뒷말을 할 수는 없어서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었던 거였어요. 딸 생각을 해서이기도 했지만 일적인 부분에 제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댁이나 시부를 이용해 자기가 운영하는 단체가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한 단체인지 강조하고 싶었다면 뭐 그러라죠. 저희 시댁이나 시부를 나쁘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그 선배 역시 저희 시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한 분이신 만큼 오죽 잘 알아보실까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선배는 그렇게 하기 위해 한국에까지 나오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눈앞에 사돈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원래도 그 선배가 젊었을 때 정의감에 불타고 불의를 보면 다소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던 사람이긴 했어요. 안사돈의 경악할 행태를 보고 옛날 버릇이 나온 모양이다 싶었죠. 선배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일면식도 없는 안사돈 멱살을 틀어쥐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자선단체를 운영한다는 거야. 이건 끔찍한 폭력이야. 당장 경찰서에 집어넣어줘. 뭐야,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와선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 이거 놓지 못해? 경찰? 나야말로 당신 경찰에 쳐넣어줄까? 지금 당신이 한 짓을 우리가 다 보고 들었는데도 할 말이 있어? 정말이지 상종 못할 사람이군. 이거 놓으란 말이야. 숨막혀. 사돈,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봐요. 이 남자 누구예요? 사돈 남자 맞나요? 천박하기는 세상이 기가 막혀서. 뭐예요?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내 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딸 괴롭혔던 거예요?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어쩌라고? 어쩔 건데? 어디서 늙은 남자 하나 물었나 본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안사돈은 제 앞에서 자기가 제 딸에게 한 짓을 이미 다 들켰다 싶었는지 아주 폭주를 하더군요. 이미 드러난 민낯,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다 싶은 것처럼 체면이고 도리고 그런 건 이미 생각도 안 하는 사람 같았어요. 뭐가 달라지냐고?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질 텐데 내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나? 나는 당신이 구구절절 편지를 써보내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던 리처드 강이야.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걸 좀 알겠어? 뭐라고요? 누구? 리처드 강? 당신이 리처드 강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아니 잠시만, 그게... 약속을 잡아 따로 만날 일 같은 건 없을 겁니다. 내 회사는 이런 집안, 이런 사람을 후원하지 않아요. 더 알아볼 것도 없지. 노 선생, 자네 딸 계속 이런 집에 둘 생각은 아니지? 그럼요. 제가 이 꼴을 보고도 제 딸을 여기 두면 애미가 아닙니다. 너 이리 와. 엄마 따라 나서. 저는 그 길로 제 딸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뒤늦게 상황 파악한 안사돈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지만 그딴 꼴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군요. 뒤돌아 나오는 귓가에 안사돈의 살려달라는 절규가 들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종결된 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선배는 후원은커녕 안사돈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일 수 없다며 그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사업들도 모두 미심쩍다고 했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조사받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 선배는 빈말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선배는 안사돈이 운영하고 있는 자선단체 사업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어요. 선배는 후원이나 기부를 하지 않았으니 직접적인 피해자나 관계자는 아니기에 고소는 할 수 없지만 고발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놈의 자선단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딸이 결혼하고 신혼 초부터 그놈의 자선단체 일 때문에 안사돈이 제 딸을 지긋지긋하게 부려먹고 괴롭혀왔는데 결국 온갖 비리 다 드러나고 망하게 된다니 속이 다 후련했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선배는 고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후원자, 기부자들과도 접촉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고소 진행도 돕고 있답니다. 이 자선단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물론 정말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지만 일부 나쁜 사람들은 그런 좋은 의도와 형식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싶었어요. 안사돈이 운영하는 자선단체는 명백히 후자에 속하는 거고 말입니다. 안사돈은 자선단체 후원금과 기부금의 형태로 들어온 자금을 횡령했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관계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럴 경우 실형을 받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단체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사면초가,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된 안사돈은 마지막으로 매달려 볼 작정이었는지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딸은 제가 데려왔으니 저와 함께 있었고 마침 그 선배도 함께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사돈 마침 집에 계셨네요. 리처드 강 회장님도 함께 계셨고. 아가, 너도 잘 지냈지? 여기까지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 제 딸 잘 있나 궁금해서 오신 것 같진 않은데요. 사돈, 제가 지금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돈, 부탁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돈 같은 사람을 살리고 말고 하나요? 사돈이 그러지 않았나요? 네 애미가 무슨 힘이 있냐고 말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과거에 저는 잊어주세요. 제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금의 저를 봐주세요. 부탁입니다. 과거라고 하기엔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세상 참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하시네. 이것 보세요. 그런 식으로 치부하면 있던 죄가 없어집니까? 과거든 뭐든 본인 입으로 한 말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죄값도 받아야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저를 찾아와 비는 것도 궁지에 몰리니 어쩔 수 없이 그런다는 게 빤히 보이는데 하는 말도 진정성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만 그리 보인 게 아닐 테죠. 선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중한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 아닙니다. 알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걸 아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주세요. 글쎄, 그 기회를 왜 여기 와서 찾냐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하세요. 우린 다음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 내 집에서 나가요. 사돈, 며느라가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를... 가족?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을 그렇게 대한답니까? 내 딸을 당신 가족, 당신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긴 한가요? 우리 아버님 명성을 이용할 때나 며느리 운운했겠지. 아휴, 이제 그런 얘기도 다 필요 없어요. 듣고 싶지 않네요. 안사돈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애원을 한들 그걸 돌아봐줄 마음도 물론 없거니와 이미 저희 손을 떠난 일이기도 한 겁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죗값 치르는 것으로 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사위는 안사돈이 제 딸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 딸이 제게도 아무 말도 안 했듯이 사위에게도 전혀 내색을 안 했으니 사위도 알 길이 없었던 거죠. 딸이 저나 사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사귀고 감당하려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안사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괴롭힌다는 게 알려지면 우선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고 사위 또한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그러는 중에 혹시라도 사위와의 사이가 흔들리지나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둘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딸과 사위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제가 다 아는데 저 또한 안사돈 문제로 딸이 사위와 헤어지는 것을 바라진 않아요. 물론 사위가 많이 힘들어하긴 해요. 자기 엄마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 그 미안한 마음이 오죽할까요? 그 마음도 다 알기에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사위도 제 자식이니까요. 사위는 안사돈에게 어머니로선 물론이고 인간적으로도 실망감이 너무나 클 겁니다. 아직까진 그 실망감이 분노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위는 안사돈이 실형을 받게 된다고 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 벌 다 제대로 받고 나와 진심으로 참회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다시 어머니로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가사돈 또한 안사돈이 저지른 횡령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안사돈 때문에 자기 사업이나 집안에 영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어쩌면 안사돈은 감옥에서 이혼 소송을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딸은 다시 사위와 함께 분가해서 살고 있고 저는 분가한 딸내에 자주 드나들며 살펴주고 있어요. 이제 신경 쓰는 일들도 다 사라졌으니 평온한 중에 손주 소식이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른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선배를 보며 존경스럽다는 생각과 더불어 반성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교사 생활 은퇴하고 저는 딱히 뭔가 새로운 것이나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하며 살진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우선 집 앞에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부터 나가보려고 해요. 또 저희 시부가 제 딸 어렸을 때 해주시던 좋은 말씀들을 제가 일기장에 기록해 놓은 것들로 책으로 엮어볼 생각도 있답니다. 제가 가졌던 최초의 꿈이 좋은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게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좋은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것이 그 작업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긴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자체로 제게는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할 수 있는 얘기였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계획하고 바라는 일, 모든 일 하나하나 이뤄가는 날들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